사실 이제 그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기금이나 건강보험제도 뭐 이런 주요 기금제도에 비해서 비교적 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오늘 이제 우리 경영계에서도 오셨지만 경영계나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산재재해를 인증이라든지 산재보험 제도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고용보험 제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란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실업급여라고 라고 우리는 구직급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업급여가 현행 제도가 뭐 적절한지 아닌지 뭐 이러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현재 틀은 고용보험제도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고용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재정 수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립기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2010년에 적립기금이 5조였는데 2011년에 약간 줄었죠. 그러다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느는 것이 이제 그 고용보험 적립금이 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립금 규모가 지출 합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한 1년치 정도의 지출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립금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불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고용보험 재정이 약간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2011년에 보험료를 1.1에서 1.3%로 올리면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1.1로 계속했다면 또 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료의 상승 흐름을 보면 도입 초기에는 0.6% 정도였는데 지금 1.3%니까 거의 2배가량의 보험료율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당히 요율이 높이 올라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단기 수지 균형을 맞추는 제도에서 2배가 올랐다는 것은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고용보험 급여가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런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이 급여율 1.3%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 안정이라든지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보험 요율이 0.25에서 0.85% 정도 밑에 있는 표와 같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노동계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어떻든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고용보험료 부담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큰 어떻든 1.3% 보험료율 체계에서는 적립기금이 이제 8조 정도까지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없겠냐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뭐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모성보호와 관련된 돈인데 이건 원래 이제 모성보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출산 전후 휴업급여를 갖다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다 사업주 부담이었죠. 그래서 2개월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월이 다른 이제 국가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걸 갖다가 이제 3개월 정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늘리는데 이제 문제는 기업주 부담을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부담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사회적 부담은 이제 2개월치는 기존대로 기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1개월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고용보험에서 할 거냐, 건강보험에서 할 거냐 관련해서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서 할 때의 이제 장점은 그 당시 고용보험 재정이 좀 괜찮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그때는 안 좋았어요. 이 도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황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고용보험이 하는 것이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보험 할 때와 이쪽에 이제 우리 건강보험 할 때의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데 비해서 고용보험에 하면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수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요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 모성급여 특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고용보험에 도입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시작에 도입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출산 전후 휴업급여 이외에도 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육아휴직급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심적으로 이제 들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그 규모가 1조대로 1조 원 가량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015년이 8,859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 총 지출 중에서 거의 이제 16.1%나 되도록 규모로 우리 2010년에 8.9%는 그 비중이 두 배가 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업급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실업급여에 원래 사업하고 모성급여는 사실 부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계나 이제 뭐 경영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성보호급여를 조금 건강보험으로 넘기든지 일반 예산에서 좀 더, 일반 회계에서 좀 더 주든지 해야지 고용보험에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이제 급여가 이제 기금이 그래도 뭐 8조 가량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기금이 쌓이기만 하면 쓰고 싶어서 안 따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반 회계가 이제 압박이 되니까 일반 회계에서 지급하던 각종의 그 실업과 예를 들면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확대를 위한 급여들을 다 그냥 고용보험으로 자꾸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1,695억 원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매년 1,695억 원이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크게 보면 일반 회계나 기금에서 회계나 뭐 국가 돈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이게 이제 주머니를 갖다가 정리할 때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여유가 있다고 기금에 넘기고 여유가 없다고 또 일반 회계가 뭐 어떻게 부담을 다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기금으로 별도 독립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기금제도를 별도 내놨으면 기금제도에 고유한 사업 목적에 고유한 사업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이번에 노동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 입법 추진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노동계에다가 부담을 주니까 뭔가 이제 노동계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좋아진 것도 있다 하는 이제 바타 조건으로 넣은 것이 이제 고용법 개정해서 고용보험 급여를 조금 좀 높여주는 이걸 갖다가 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노동개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 안 되고 있고 실행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막 지금 꼬이고 있어요. 좀 약간 이제 상한 하한이 부딪히고 뭐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고 뭐 이런 이게 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노동개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산재보험 쪽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냥 바타로 과연 그냥 고용보험 급여나 산재보험 급여는 바타로 그냥 막 올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뭐 이게 고용 구직급여가 현실적으로 좀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산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업됐을 때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그게 도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한에 묶여가지고 그 정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상한에 묶여있는 이 급여 받아가지고 이게 실업급여에 도움 되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고용보험도 눈에 안 보이는 소득재정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은 고용보험은 소득재정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실직전 소득을 갖다가 소득 대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중산층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300만 원이나 400만 원 받는 사람도 예를 들면 50%라 하더라도 실직전 소득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뭐 절반, 뭐 200만 원의 정도의 예를 들면 소득 대출을 가져야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실업급여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게 상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 받아봐야 이거 진짜 그분들한테 물론 이제 굶지 않을 정도는 주는 거지. 그래 고맙죠. 굉장히 고맙긴 고마운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구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60% 인상한다든지 상한을 갖다가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런 일이지만 어떻든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고용보험 급여의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합의나 조정이 따르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냥 마타 조건으로 쉽게 그냥 그 고용보험 기금이 남아도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7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 관리를 갖다가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재정 추계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그 7대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문제를 갖다가 지금 검토하기 위한 이런 이제 그 작업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7대 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각 기금제도가 또 특이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조화를 맞출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또 검토되는 과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고용보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금 운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에 비해서.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보다 좀 상당히 낮은 부분. 물론 이제 기금이 규모가 큰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가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 운용 수익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금이 8조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정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총의 이상철 본부장입니다.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듣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게 이제 실직이나 이런 걸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나 이런 목적이 있는 기금인데 지금 현행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게 쓰이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오늘 뭐 노동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담의 주체인 노사나 우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중언부언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준비된 부분이니까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제 실직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재취업을 추진을 하고 기업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하고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행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런 취지나 기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또 노동 현실,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이제 급여 체계나 자격 관리 또 뭐 도입 취지에 어긋난 기금
사용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여 체계인데 급여 체계가 이제 지금 급여 체계 실업급여 말씀드립니다. 구직급여에서 하한이 지금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설정 자체가 애초부터 좀 무리하게 설정이 됐고 잘못 설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의 90%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연평균 한 7, 8%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7, 8%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2014년에 이 기준을 보면 하한의 67% 정도가 바글바글 몰려있는 그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한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 하한이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는 이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그 구직급여 할 때 상한이 하한을 넘다 보니까 하나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43,000, 정확하게는 4,116원요, 정액으로. 상한이 43,000원인데 하한이 이걸 뚫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하한 자체가 이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이 부분 자체가 하한의 급격한 인상을 하는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그 구직급여의 하한은 지금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요. 상한은 또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예를 들면 2014년에 노사 간에 이 고용 안정이나 기금의 안정을 위해서 하한은 좀 낮추고 상한은 좀 높이자라는 이런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하자라는 게 건의가 됐는데 고용보호법 자체가 국회에 올라가서 폐기되는 바람에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하한이나 상한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격 관리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부실하게 짝이 없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명함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어디 신입사원 모집하는 이런 사업 모집하는 모집 요강을 뽑아가지고 그걸 제출한다거나 이런 정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노력을 좀 보기에는 좀 미약한 아주 손쉬운 이런 식으로 자격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나 직업 경력을 지시를 하고 그거를 받은 이 구직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사유들로 해서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급 자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금 자체가 계속 사중손실이라고 하죠. 계속 세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모성보호기금에 대한 이런 그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모성보호기금의 그 목적 자체가 고용보험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그 정부에서 책임있게 일반회계로 그걸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별로 얼마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금액 자체가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1조에 육박해서 고용보험기금의 17%. 이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기금의 안정성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거고, 그래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밖에서 누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하지만은 안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제의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좀 이관을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대폭 높이거나 이런 정도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계속 나온 얘기지만 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으로 계속 쓴다라는 거죠. 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자벌드 만드는데 반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추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고용센터의 인건비까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또 청년 인턴제 사업비도 여기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 인턴을 사업을 지원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 나가는 게 목적에 맞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목적에 안 맞는
부분들로 나가고, 그리고 정부는 또 최근에도 그렇지만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공적 자금이기도 하지만 보험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험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 주체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이런 부분에 보험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한데 이제 정부는 계속 추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정부 입법안으로 장석춘 의원실에 정부가 이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법안을 넘겨서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특고 같은 경우에 특고 6대 업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이런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제 또 돈을 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뿐만이 아니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노사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명시적 의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받고 논의하고 이걸로 땡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계속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의결 기구 자체도 조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적 자체는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기금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기금의 기본 취지보다는 보장성 강화, 대상 확대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죠. 숫자를 늘리고 거기에 지원 금액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원액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좀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이런 목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좀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이런 기본 목적에 충실하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일단은 비용 부담이나 급여 수준 자체도 이렇게 정부에서 돈 떨어지니까 보험료 올려가지고 다시 걷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회보험이고 공적보험이면 사회적 합의가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입 대상 자체는 이게 기본 성격상 공적 기금이기도 하지만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의 피보험자 특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법안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고용 유인형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임금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지원액이 적어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직이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서 받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나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밑에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 유인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지원의 목적은 실직을 했으니까 계속 지원한다라기보다는 그 실직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한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좀 고용보험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이런 부분들하고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분담 기준을 또 좀 마련을 해서 정부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려면 돈을 내야죠. 부분에 돈 많이 내고 돈을 내고 돈 실제로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발언권은 약화시키고 돈 얼마 안 내고 그걸 갖고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목소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돈 안 냈으니까 노사 간의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해주든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운영 체계를 좀 바꿔서 노사가 주도해서 하는 가버넌스 체계로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이제 실제로 돈을 내고 대상 자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기금 자체를 방만하게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담 주체이고 대상인 노사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배 법전의 이승길인데요. 늦게 와서 앞선 얘기를 좀 충분히 들었으면 했는데 대강 이제 자료를 훑어보고 지금 바로 또 경제에서 드러내준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사실 또 사회자가 오늘 요약을 잘 해주셔갖고 한마디로 위화동문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고용보험 이거 도입하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IMF 맡았을 때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급하다 보니까 무조건 확대 이런 거 하다가 또 그 사이에 많은 변제 변동들을 통할 때마다 또 그때도 정책적인 목적이 우선해갖고 또 대체로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까 오성보 같은 그런 관련해서 출산을 전후와 관련해서도 그때 그 국회에서 여성위원회인가 그때 논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바람이었고 건강보험 중에서 보건 쪽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경청에서 외치는 것이 또 이 메아리에 치는 그런 반복이 아닐까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면서 사실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목적,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보장법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 고용보험법 우리 그냥 법적으로 부분에서 이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시스템적으로, 법체적으로는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 제기했던 정책 목적 바깥의 얘기들은 별로 없고, 법체계 내에만 이해가 되는데, 그 행간에 있는 부분들은 참 공부할 것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재정적인 것을 좀 전제를 한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선 규모가 보험을 통해서 있을 텐데, 사실 실업급여, 직업과 관련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 93%인가 높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이제 사정상 이렇게 보면 좀 개인적인 사정은 어려운데, 이 법제도 운영상 관련해서 또 적합하게 이렇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급하는데 굉장히 요건들을 좀 완화해서 실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들이 생겨갖고 이제 부정수급하는 문제들도 정책적으로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갖고 거친 보험기금이 잘 관리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된 거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출산 전원 문제라든가 또 특수 고용 형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대로 확대되는 문제들은 앞서서 얘기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같이 하고요. 좀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고용보험 기금 관리 이 문제 관련해서 아마 이제 이게 4대 보험 내지는 그때 기금 정도 이런 데서 기금 관리하는 데서 이 산재하고 고용보험 이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문 인력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자산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여러 군데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고용 심의위원회가 그런 데서 이제 전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험 분산이라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수익률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기금이 가장 수익률이 낮긴 낮은데 그 외에 다른 건강이나 국민연금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수익률 더 보존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전체적인 것이 지금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개인적인 뭐 생각은 아니고 KDI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정부 전 부처가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의 한 그 부분이긴 하는데 뭐 고용 촉진 지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질적인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뭐 영세기업, 그러니까 좀비기업이랄까요? 그런 데 관련해서 인건비 보증하는 역할이고 또 그 기간이 그렇게 6개월 이상 뭐 지속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효율적인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고용 보험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고려에 검토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뭡니까 기금 관련된 이 관련해서 몇몇 기관을 좀 기관 평가를 좀 했었을 때 항상 이제 일반회계 지원 문제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 고용보험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다른 그 기금 관련해서도 일반회계 지원들이 이렇게 그쪽 기관들마다 보면 충족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시각을 잡더라도 다른 그런 상태에서 좀 균형 있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쪽에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도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그렇죠?